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경영 책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정부는 이 법의 초점이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이라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실종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765명 발생해 전날보다 544명 증가하며 하루 만에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7호선 옥정에서 포천 사업이 북선건설로 바뀌면서 사업비 증가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가 시작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세 번째 국립현충원인 연천국립현충원 조성 사업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전망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육군 5군단에 합병되는 육군단 부지에 대규모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려던 포천시 계획이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히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765명 발생해 전날보다 544명 증가하며 하루 만에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420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149명, 양주 59명, 포천 53명, 동두천 44명, 연천 11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병상 가동률은 37.1%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19.2%로 전날보다 2.5%포인트 올랐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72.4%로 전날보다 5.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양주시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를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올 상반기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네, 이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곧바로 설계 착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옥정에서 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양주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총 연장 17.2km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포천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는 당초 전 구간 단선 직결 운영 계획을 옥정지구에서 환승해 포천 구간을 복선으로 운행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원안보다 3,300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총 사업비 협의 요청을 했고 기획재정부는 국토부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아 KDI에 의뢰해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KDI는 다음 달 중 기재부에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후 기재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인데 경기도는 기재부 협의 절차만 완료되면 설계 착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재부로부터 이제 총사업비 협의가 이제 되면은 저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기본 계획을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하고는 저희가 사전에 이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총사업비 협의만 되면 기본 계획은 바로 이어서 큰 문제 없이 바로 될 거로 생각되고요. 하지만 기재부 협의 절차에서 삐걱될 경우 사업에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 때문에 양주 옥정지구 주민들은 고읍에서 옥정 구간 분리 신청을 주장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 4km의 구간은 2,752억은 LH가 부담해라 이렇게 확정한 바가 있고요. 그 이전에 2018년 12월 19일 날 국토부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이미 고읍에서 옥정 구간 4km 구간은 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이미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절차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본 계획 승인 없이는 분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운영 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거장 계획이 없는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기본 계획을 이걸 끊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경기도는 기본 계획 승인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공사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이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천군은 올해 9월 실시 설계가 완료돼 연말까지 보상과 인허가 절차를 끝내면 내년 하반기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신서면 대광리 일대에 980억 원을 들여 조성됩니다. 군은 국립현충원이 조성되면 군부대 이전으로 침체한 신서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은 서울과 대전에 이은 세 번째 국립현충원입니다. 올해 말 육군 5군단에 합병되는 육군단 부지에 대한 대규모 스포츠타운을 지으려는 경기도 포천시의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역사회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임종훈 포천시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종훈 의원입니다. 예,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포천 육군단 부지 반환 요구를 위해 지금 지역 주민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육군단이 우리 시 중심부에 주둔한 지가 벌써 7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과거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우리 시 중심부, 시유지 8만 평을 포함해서 총 27만 평을 강제 징발해서 육군단을 배치했고 70년 동안 우리 시의 발전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2020년 국방중기 계획에 따라 육군단이 해체를 결정하면서 드디어 이 땅이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예상했지만 국방부는 포병부대를 재배치하여 육군단 부지를 지속 사용하고 시유지마저 국가 예산으로 사들이겠다고 우리 시에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12월 20일부터 한 달간 추운 겨울 엄동설안에도 투쟁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렇듯 육군단 부지 반환은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단호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23일간 이어졌던 시민들의 출근 투쟁이 박윤국 포천시장의 설득으로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시장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일이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윤국 시장이 시위 현장을 방문한 날도 정말 추웠는데요. 박윤국 시장께서는 시위하는 시민들을 격려하고 군단 관계자, 국방부, 국무총리실 등을 방문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전달했고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통한 부지 반환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는 시장님이 책임지고 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시장님의 방문으로 23일간 시민들의 출근 투쟁은 잠정 중단되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반환 요구가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출근 투쟁은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말뿐이 아닌 조속한 실천 계획과 행동을 보여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내에서는 포천이 하나로 뭉쳐야 해결이 될 일이다. 정치색이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맞습니다. 포천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육군단 부지 반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작년 10월 국방부가 육군단 시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예산 소요를 통보해왔고 3개월 동안 집행부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점, 또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의회에 알리지 않았던 점은 의원으로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방부가 시유지 매입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우리는 정치적, 행정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회,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육군단 부지 반환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할 수 있는 민관군 협의체 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육군단 부지 반환과 관련된 말씀 들어봤습니다.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이었습니다. 네, 우선은 그 지역문화 지역문화 특성화를 추진을 할 텐데 법정 문화 도시의 이제 그 선정을 위한 준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아울러서 그 생활문화사업단이 이제 중심이 돼서
우리 문화 생활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8선을 중심으로 한 강의 영평강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자원 프로젝트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저희 포천시는 스포츠 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평화 스포츠 타운 조성에 관한 용역을 끝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행정 절차 작업에 진행이 됩니다. 이 사업은 특별히 이번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육군단 부지를 활용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국무총리를 면담하셔서 우리 시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옥정에서 포천 간의 그 전철 7호선 올해 건설 기본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재부와 예타 사업 초과 사업비에 대한 그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협의가 진행이 완료가 되면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한 3월 달에 끝날 걸로 보여지고 6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3월 달부터 포천시의 농업재단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농업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포천시에 본격적으로 농업의 과학화, 또 로컬푸드의 체계적인 관리, 그다음에 먹거리 통합센터와 가공육통센터의 통합, 관리, 운영, 전문 인력의 육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포천 관광은 이제 물론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지금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고 그다음에 그 여행의 트렌드에 대한 목적지가 포천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 유형에 따라서 이 트렌드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 마케팅도 쪽에 주요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론 MZ세대들도 있겠지만 눈높이에 맞는 홍보 마케팅도 추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천 지역은 천만 시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폐교가 영중면 지역에 있는 3개교가 1개교로 통합되는 바람에 세 개의 폐교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영평초등학교에 저희가 포천 38문화 창작소를 활용하고자 제보해야 되는데 그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 교육의 전용 시설로 이제 탈바꿈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에 따라서 이제 우리 영평초등학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 절차를 준비할 거고 리모델링을 이제 준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투입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공간에는 문화예술 공간, 교육 공간이나 소공연장, 그다음에 창작 및 창의개발 공간을 구성해서 문화예술력,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권을 갖게 된 경기도의회가 첫 번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현수 언론홍보 담당관 언론팀장과 박호순 총무담당관실 의전팀장 등 5급 사무관 2명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해 예산정책 담당관과 총무 담당관에 각각 발령했습니다. 또 배영철 도민권익 담당관 등 4급 4명을 전보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다음 주 중으로 5급 승진과 전보 등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